그냥 한번 볼게. 자, 프로모션, 홍보지. 저게 뭐 증진이란 뜻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맥락상 홍보야. 홍보는 소비자 심리를 다룬대. 그렇지 않냐? 우리 학원 광고도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하면 특히 뭐 아이폰 이런 거는 뭔가 너의 힙함을 보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광고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강제할 수 없어.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홍보 심리를 어떻게 다룰 거냐 뭐 그거잖아. 그래서 영리한 마케터는 안단 말이지. 홍보라는 게 이 사용이 된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명확하고 정직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한, 저것도 한 단어짜리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그 홍보를 할 때는 심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정보를 정직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전달을 잘 해야지 사람들 딱 받아도 오, 아이폰 힙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by doing so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앞 내용 얘기하는 거지. 이 매출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이 올라간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얘기는 뭐야? 정직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홍보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려야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한다. 뭐 그런 얘기야.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중요한 소재가 다 나온 느낌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흐름이 바뀌어. 옛날 얘기가 나와요. Gone are the days. 날들이 다 지나갔어. 가버렸대. 어떤 날이냐면 홍보가 되어졌었던 뭐하기에서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속여서 뭔가를 구매하도록 인투 하게 되면 뭐 여기를 사실 트릭을 써도 되겠네. 트릭. 그지? 그럼 뭔가 주어가 이 목적어에다가 저 동작을 해서 이거 안으로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속여서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불가능한 얘기지 바로 소문 바로 나잖아. SNS 상으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속여가지고 그냥 물건을 막 강매하고 이런 적이 있었던가 보지.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여기 있어야 되고 곤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긴 주어 실을 때 가주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긴 주어를 그냥 뒤로 옮겨서 뒤에 있는 단어 이렇게 바꾸기도 돼. 그래서 이게 도치라는 개념인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하여간 길으니까 뒤로 보냈다. 그럼 이건 옛날 얘기하는 거지. 옛날엔 잘했어.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야. get은 이게 시키다, 만들다라는 뜻이지. 이 경우에는 만들다. 뭐 사역의 의미가 있다. 뭐 문법용어로 그거 있잖아. 소비자들이 뭔가를 구매하게 만드는 것의 장기적 효과라고 하는 것. 어떤 뭔가냐면 이거 이렇게 묶어야겠다.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또는 필요하지 않는 그 장기적인 효과는 좋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으니까 호흡이 롱텀 이펙이 주어고 wasn't good 요게 이제 동사지. 아무래도 속아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면 다음에 또 사겠어? 뭐 당연히 안 사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요거의 역할, 그 연결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펙트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말로는 강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말 두 번 하기,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이게 나온 거지? 뭐 이거랑 같은 얘기라고 인식을 하면 돼. 물론 역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렇다고.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인데 한번 소금 소비자, 얘네들은 세일즈, 매출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뭐 하면서 걔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걔네 경험을 말함으로써, 그지? 소문 퍼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기 효과가 안 좋다는 게 같은 얘기라고 인식하면 되겠고, 릴레이션 우리가 외울 때는 뭐 관련짓다, 연관짓다라고 하는데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 이게 여기서 뭐 책에서는 전하다라고 써있던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말하다. 왜 소문 퍼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뭐라 그래? 구전, word of mouth라고 하잖아. 그래서 같은 얘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리 지금 정직하지 않게 했었고, 요게 이제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장기적이지 않으니까 그때하고 뭐 이렇게 뭔가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고 한 1년 잘 나가다 망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잖아. 그래서 대신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현대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마케터들은 다시 시점도 현재로 돌아왔잖아. 과거에서. 현재 알아. 걔네 목표가 파악하는 거야. 파악하는 것이다지. 소비자들을. 어떤 소비자? 가장 가능성 있는 소비자. 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진가를 인식할. appreciation, 감사하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소비자가 누구냐라는 걸 파악하는 게 첫째 목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하는 게 목표야. 그럼 이것도 이거는 이제 뭐 문법적인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병렬 구조지 두 가지 하는 게 목표래.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냐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디하라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목표가 된대. 어떤 방식이냐면 가치를, 자기네 물건이 가진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속은 사람들 뭐 옛날에 안 사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는 첫 번째는 뭐 자기네 물건의 가치를 알아둘 사람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 소비자 타겟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가장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정직하다는 것도 여기 사실 들어가기를 하면 좋았겠지? 저 위에서 저 얘기를 먼저 하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마케터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어디에 잠재적 소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소비자들한테 도달을 하는지. 도달한다는 게 자기들의 물건을 홍보해서 정보를 전달해서 물건 구매까지 연결시키는 거라, 얘도 잘 보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 where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소비자가 누구냐라는 걸 파악하는 거랑 같은 얘기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 how라는 게 방법이잖아. 요거 가치를 되게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인 거고,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써준 거야. 표현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줄을 이렇게 길게 놓은 게 요 부분을 조금 손질을 해서 패러프레이징 표현 바꿔가지고 빈칸을 낸 다음에 빈칸에 추는 거가 직접 문장인 거지. 그래서 밑줄 길게 해놓은 게 빈칸인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내가 책에다가는 써놨거든. 그 오른쪽 박스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예시로 하나 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빈칸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be able to locate, 위치를 추적하는 거고, engage, 참여시키는 거잖아. 걔네 타겟 오디언스, 대상 소비자지, 오디언스 관객이라고 하거든. 효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했지? 이해되니?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빈칸 같은 경우를 이 원문의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한글로 채워가지고 그 내용 적합한 걸 집어넣는 거고, 생으로 외우면 안 되고, 빈칸도 선생님 낼 때 그 평가원이랑 똑같은 출제 원리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냥 뭐 근거 없는 건 안 내.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경우만 내니까. 그래서 찾아주는 거 중심으로, 그게 또 중요 문장만 내잖아. 쓸데없는 거 빈칸을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되겠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우측에 이제 뭐 여백이 있으니까 뭐 그거 활용하면 돼. 일단 홍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하셔. 그래서 현명한 마케터들은 그래서 홍보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가장 명확하고,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개념이 이제 두 번째 단락 여기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어떤 단순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 해서 처음에 일단 이 홍보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첫 번째 전제를 던져 놓은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럼 어땠냐라고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에는 홍보가 소비자를
기만해서 구매를 유도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이 구매라고 하는 게 이 책대로 가자. 단기적이었다. 장기적인 효과는 없었어. 그래서 요거를 장기적인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인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한번 속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이제 나쁜 입소문 낼 거 아니야? 월드마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럴이란 말도 있지. 바이럴, 월드마우스 이렇게 나쁜 입소문을 내니까 그래서 장기 효과가 없었다. 아, 절에서 같은 얘기 한번 더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문장 삽입을 6번을 줬잖아.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는 좀 전에처럼 얘가 나쁜 입소문 난 게 장기 효과 없어가 같은 얘기구나 라고 인식을 좀 해놓으면 되는 거죠. 같은 얘기긴 하잖아. 그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게 당연히 나쁜 입소문 내면 그 다음에 한 번 사지 두 번 다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구조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부분을 문제라고 하거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 밑에 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해결이라고 하지. 문제 주고 해결하는, 제시하는 거. 그래서 대신에 instead 어떻게 했냐. 소비자들의 이제 마케터의 목표는 첫 번째는 그 소비자를 파악을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뭐 목표 시장 파악이라고 하지, 마케팅 용어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가치를, 자기들 물건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 뭐 그래서 연결사 많이 줘요. 그 흐름을 좀 연결사를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인과를 통해서 마케터들,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숙지가 돼야 되냐. 이거 두 가지 다시 한번 나온 거지? 그치? 첫 번째는 잠재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파악했으면 어떻게 걔네들한테 도달시킬지. 도달한다는 게 이제 홍보 내용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소비자를 파악을 하는 게 어디? 요거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가치 전달하는 게 어떻게? 요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내용상 저기 이렇게 원래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큰 틀에서 이해가 되잖아. 그지?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홍보라는 걸 정직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매출 오르니까. 그런데 옛날엔 속여서 팔았다? 그러니까 금방 망했지. 그래서 요즘에는 정직하게로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추가 얘기가 좀 들어간 거지. 소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기 물건 사줄 사람, 그래와서 걔네들한테 뭔가 가치를 명확하고 정직하게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전달해야 돼. 이렇게 된 걸로. 됐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의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그렇게 원래 어휘였었기 때문에 어휘를 또 내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요런 거 하나 보자. 함, 그지? 함, 손상, 해. 그리고 이게 필요한 거는 그냥 다 그냥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쉬운 것도 막 넣었단 말이야. 그러네.
요거 아까 요거 하나만 더 보자. 요게 이제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게 deceive 이제 원단어였었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한 건데 나머지는 그냥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보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 때는 사실 이제 문법은 그 원칙은 이제 뭐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권장은 하는데 뭐 많이 봐가지고 익숙한 식으로 풀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문법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왜 오형식에서 false 나오고 목적, 목적격 보호하면 투부정사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ing나 원형 부정사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x를 이런 식으로 써줄 거거든 내가. 그럼 이제 니네는 복습할 때는 이거 왜 안 되는지, 그렇죠? 안 되는구나. 뭐 그거 꼭 확인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의 목적어잖아. knows that.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타동사의 목적어 뭐 이거고 what은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조합으로 이해를 하자면 what하고 that이잖아. 이건 한번 원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그래서 앞에가 명사가 나오느냐 또는 동사가 나오느냐 전치사는 P라고 하자고 그냥 전이라고 할게. 그래서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that이잖아. 왜냐하면 그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뭐 더띵 that 뭐 주동사 목적어 이거 니네 왜 작년에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했었던 거야. 요거를 잘 보면 관계대명사 하니까 이제 불완전해서 뭐 주어나 목적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주어가 동사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는 그냥 띵인 거야, 띵, 명사. 여기까지 명사야? 그런데 우리가 규칙이 뭐였냐면 이걸 what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거라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선행사를 포함한 명사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복잡하게. 근데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라 뒤에는 구조는 똑같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조가 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왓절은 명사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명사 역할 한다는 게 중요해. 명사 역할은 어디 들어가는 거요?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랑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앞에 봐봐. 명사가 나오고 이건 명사잖아. 명사를 연달아 안 써요. 전치사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못 오는 거다라고 인식을 좀 이거 빡 박아줘.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오케이? what하고 that하고 위치는 항상 나와. 모든 시험에. 그지? 그래서 너무 외우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원리를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 동사나 전치사가 나오면 둘 다 가능해. 그럼 이제 요거가 나온 뒤에 구조를 봐야 돼. 구조 파악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접속사라서 아이고 완전한 구조가 나올 거고 여기는 불완전한 구조가 나올 것임. 그래서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게 간단한 걸로 볼게. I think that he's nice.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자, 동사 다음에 요 대절을 우리 뭐라고 인식해? 그냥 어렵지 않게? 목적어잖아. 그때 이거를 이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구조가 완전하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 요된 얘기하는 거야. 그지? 동사 다음에 that, 요 완전한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이 나오면 이제 불완전하다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tell me what you think.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얘도 동사의 목적어잖아. 간접 목적어. 나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다오. 불완전하잖아. 역시 그것도 목적어긴 하잖아. 그치? 그 이 차이야. 그치? 그래서 구조를 본다는 게 그 얘기인 거고 중요한 건 애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that이 있거나 what이 있거나 하면 뒤에 자꾸 구조로만 생각하는데 앞에도 꼭 확인해야 돼. 관계대명사.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앞에, 뒤에 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그대로 적용을 했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what이야. 밑줄어법이야.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 앞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냥 틀린 거지. 그치? 그래서 앞에가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전치사도 가능은 해.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그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뒤가 구조가 완전 불완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또 이건 안 되고 불완전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보통 애들이 다시 얘기해주면 자꾸 뒤만 보더라고. 앞을 안 보더라고. 앞을 봐야 돼. 앞에도 꼭 봐야 돼. 선생님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요 경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what을 예를 들어서 위치로 바꿨다 볼게. 관계대명사. 그럼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다고 칠게.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선생님 의문사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안 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뒤 구조는 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관계대명사니까 역시 불완전해야지 완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 자리에 얘를 써서 뒤만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데 앞에가 다르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hat도 볼게.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명사가 왔어. 이거 일단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에 명사가 왔어. 가능하지. 그치? 그럼 뒤에 구조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경우엔 둘 다 가능해요. that은 특이한 놈이지. 뒤가 완전하잖아? 그럼 이때 that은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는 거고 불완전하면은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동격의 접속사가 뭐예요? 하면 여백이 없네. 여기다 쓸게. 이런 거 있잖아. the fact, 뭐 the belief 이런 거 얘기하는 거. the fact that he is nice, is true 뭐 이렇게 했어. 뭐 중복이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뒤에 구조가 완전하잖아. 그지? 그가 나이스하다, 착하다 라고 하는 사실은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대답에 명사가 나오면 다 맞아. 틀릴 수가 없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봐야지. 대신데, 그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역시 완전 불완전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것만 틀리는 거지. 이 완전 동사 that 요거잖아. I think that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불완전한 건 관계대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자리에 what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다이긴 하거든. what하고 that하고 관계대명사하고. 이거는 좀 원리를 아는 게 좋겠다고. 그냥 생으로 얘기 좀 그래. 왜냐면 항상 나오니까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은 항상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원리적으로 하면 3년이 편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하면 또 계속 나오니까 꼭 나오는 거 있어. 저거랑 이제 동사, 준동사 개념이랑 수일치랑 세 가지 정도, 뭐 능수동 네 가지 정도는 항상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뭐 계속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할 거야. 됐어 여기? 그럼 이쪽으로 볼게. 다시 이쪽 돌아왔어. 이거 이제 오형식 뭐 그거 생략할 수 있다 와서는 안 된다 이거고. 그럼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도 하나 더 봐야지. 그러면 여기 잠깐 지울게.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좋아. 완전 불완전 좋은데 이것까지 봐야지 참. 그럼 완전한 구조가 뭐냐?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 해석이 잘 되는 거긴 한데 구조적으로도 보자면 완전한 구조가 첫 번째 주어하고 완전자동사. 예를 들어서 그 완전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자고. he found that it worked. 뭐 이렇게 했다 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이제 그게 뭐 기계고 잘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단어가 수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동차를 외워야지. 그지?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출제 범위에서 다 짚어줄 거 아니야. 자, 숙지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건 꼭 원리적인 거는 그런 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 형식, 즉 그냥 품사적으로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완전한 거라고 보면 돼. 이해됐지? 형용사 나오면은 she's kind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가 있고 BPP 수동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잖아. 그지? 물론 주어가 없는 거, 목적 없는 것도 당연하잖아.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보통 애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요거 정도가 되더라. 수동태, 그럼 선생님 사형식 동사 기부 같은 건 여기 직접 목적어 나올 수 있잖아요. 있지. 근데 그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형식이니까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 사형식, 오형식 그건 나중에 또 추가를 해줄 거 아니야? 특이하니까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적인 건 요 정도만 판단하면 되고, 모의고사는 또 안 나와. 이렇게 사형식, 오형식은 요즘 거의 본지 오래됐어. 됐지? 완전한 구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왜 be used하고 투부정사 나오면 주어가 이거 하는데 사용되다고, be used ing는 주어가 이거 하는데 익숙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잘 나올 만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출제할 수 있는 그냥 요건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한번 보면 되겠다. 아직까지는 뭐 엄청 괜찮다 좋다 이런 건 없어. 그냥 짚어보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단어짜리도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 꾸며줄 수 있어. 가장 간단한 방법, 가능한 간단한 방법. 요거 패션은 잠깐 빼먹었네. way야, 쉴말 way.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여야 하기 때문에 ly 들어가는 부사는 안 되겠다. possibly.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 항상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 전명구야. 그 주어는 possibility. 요거랑 수가 안 맞잖아. 요거는 되게 좋은, 요 출제 원리를 하나 기억해. 이게 또 꼭 나오는 거야. 요거 꼭 나오는 거고, 요것도 항상 걸리면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왜 출제 조건이 그거라고. 실제 주어하고 동사하고 떨어져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고, 요거 바로 앞에 명사하고 실제 주어하고 수가 다를 때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조건이 있어. 그냥 막 내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단수명사야. 안 내. 그렇지 않냐? 이걸로 착각해도 저것도 단수고 이것도 단수니까 안 낸단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 되는 건 다 걸리는 건 다 찾아주면 그렇군 하고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 자체가 엄청 뭐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긴 주어를 뒤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관계 부사란 말이지. 얘도 수식어지. 뒤에가 수동태니까 완전한 구조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안 된다? 관계대명사 위치가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치가 된 거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이제 동사 고날드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복수니까 아가 됐다는 건데 뭐 이거 정도로 뭐 낼 만한 거 아니니까 그렇구나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나 동명사만 오는데 가끔 뭐 드물게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렇구나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get 같은 경우에는 오형식에서 투부정사를 역시 목적격 보호로 쓰는데, 그 목적격 보호의 개념은 뭐였냐면 주어 동사가 있지만 얘를 또 주어처럼 또 수어처럼 해석하는 게 목적격 주술관계라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도록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 사역의 의미가 있지만 정작 동사 원형 부정사를 못 쓰고, 얘는 그 바이지 ing도 쓸 수는 있어? 요거 가능은 해? 그지? 근데 굳이 이렇게 쓰진 않을 건데, 이거 원형만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불완전한 거 표시를 했어.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절이잖아. 요렇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해서 있는 거 채워 넣은 거거든? 원래 빠졌던 걸 다시 살려가지고 내지는 잘 않아. 근데 뭐 참고로 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지. 또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요 부분이 주어요? 이펙트? 롱텀 이펙트? 동사가 wasn't goo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실제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 원래는 얘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빙 같은 걸로 바꾸면 되게 좋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빙으로 바꾸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좀 그래. 앞에도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그냥 굳이 내려면 수를 바꾸어가지고 원트 정도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요런 거하고 달리 실제 주어랑 동사 사이가 중간에 뭐 엄청 길어지는 경우에 여기를 뭐 투부정사나 분사 같은 걸로 준동사라는 걸 바꿔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요거는 그 출제 가치가 엄청 높진 않아. 요건 이제 모양이 저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fooled once 아까 했다시피 이제 PP였어. 이렇게. 그지? 이것도 막 문법적 설명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아니네. 여기가. 이게 좀 약간 애매함이 있네. 현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라고 하자. 일반화 시켰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빠가져가지고 PP가 나왔네요. 요거잖아. 그럼 요거는 뭐 상대 개념은 ing지, fooling, 속이는 거지. 속는 거냐, 속이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는 접속사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그렇구나. 요거 이제 요거 접속사. 뭐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나친 건데 그러니까 듣고 이건 쓰지는 마. 그냥 뭐 보고 그냥 잊어버려도 돼. 분사구문 만들 때 이렇게 요 주어랑 같잖아. 그럼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운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바꿨어? relating이라고 하면 맞는 거잖아. 그치? 분사구문. 그래서 이제 보통 막 어렵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요 원문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딱 해놓고 밑줄을 쫙 쳐놓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외운 건 이 모양인데 이 모양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건 이렇게 나오진 않아. 이거는 우리는. 근데 이제 뭐 그냥 한번 문법 말 꺼낸 김에 한번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이것도 이제 동사 준동사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대신 아까 조대시요. 그지? 그래서 뭐 노대 대서 와단대 뭐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병렬 구조. 요것도 하나 잠깐 보자. 아까 저쪽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be likely to 부정사가 뭐뭐 할 것 같다지. 그러니까 요거 수식어 들어간 거지. 가장 뭐뭐 할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여기 좀 중복이 돼가지고 요 두 가지 할 것 같다 해서 병렬 구조 아까 표시했어. 해석 때문에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투부정사 병렬 같은 경우에는 앞에 투는 생략도 가능하신 요거잖아. 그치? 그럼 안 되는 건 뭐니? 여기는 뭐 그냥 ing 밖에는 안 되겠네. 그지? 앞에 좀 ing 모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제 가치는 떨어져. 이것도 뭔가 다른 모양 ing가 여기 딱 있으면 완전 가치가 있다는데 가치는 떨어져. 그래도 뭐 그냥 그렇다. 이거 뭐 주격관계대명사 그냥 표시만 한 거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대 중요하다. 여기서는 요 두 개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다고 표현해주고. 얘는 위치예요. 가능해. 불완전한 구조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이것도 하나만 볼게. 이건 또 우리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 출제가. 그 더웨이 같은 경우에 요게 그냥 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다가 중학교 때 문법 하다 보면 하는 거 있긴 있었어.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이렇게 하고 뒤에 구조는 완전한 구조. 그래서 요때 요 대신 관계 부사의 대시야. 이거는 관계 부사의 대시죠. 그러면은 요 더웨이하고 뒤가 여기가 완전한 구조야. 이랬을 때는 여기는 뭐가 안 되심? 위치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 막 애들한테 이제 많이 나오니까 외우라고 해. 더웨이 뭐 주어 동사, how 주어 동사, 더웨이 인위치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네 가지가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라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 이건 근데 어때? 저거 다르잖아. 불완전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때 요 대신 관계 대명사의 대시다. 구조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긴 해. 앞에 선행사 보니까 사물이고 뭐 대시니까 일단 되네. 구조 불완전하네. 관계 대명사 맞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make the value clear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 목적격 보호라는 거지. 얘하고 얘가 내용상 이퀄 되면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와야지. 부사가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렇게 의미하는 바 하게 되면 특정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면 그 데이하고 관련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원래대로 치면 고날드 데이즈 자체 의미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바꿔서 현대로 생각해도 되지. 현대 마케팅은 강조한다. 정직한 소통, 의사소통을 사기, 기만보다는 일단 맞는 얘기긴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벌 하면 뒤에 거보다 앞에 거요. 그러니까 choose A 오벌 하면 뒤에 거보다 앞에 거 선택하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이제 선택지에서
이런 거 많이 쓰거든? 이런 건 좀 극단적인 거야. 그럼 이거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오직이거든. 소울리는 온리야. 그러니까 오늘날 마케터들은 오직 가격을 낮추는 거에만 집중한다. 그냥 아닌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소비자 끌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떤 종류든 광고에 그냥 나온 적이 없는 얘기. 그 다음에 이 판매 홍보라는 거는 덜 중요해졌대. 오늘날 경제에서. 이것도 그냥 나온 적이 없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날의 비즈니스 사업체들은 제품을 감추려고 노력을 한대. until after 구매 이후까지. 그 뭔 소리야? 그러면 이게 정직하고 클리어하고 투명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1번 반대 개념으로 뭐 이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그 다음 페이지를 가봐.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기존에 이제 기출을 첫 번째 있는 게 우리 학교 거고, 밑에 건 이제 그 저쪽 관저하고 대신 있는데, 한번 해보고 갈게, 이것도. 1번만 해봐, 1번만. 첫 번째. 이렇게 위에서 보다 보면 좀 미세하게 조금 바뀌었지. 그치?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바꾼 건 아닌데,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수동으로 바뀌었잖아. 소비자들의 생각을 특정 방식으로 강제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as a matter of fact, 이게 인팩트랑 같은 거야.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은 속여서 파는 거 장기적 효과 없고 단기적으로 단명한다, short lived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 게 한번 속은 애는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그거였었잖아. 그래서 이제 아까 full days trick 쓴 거잖아. 한번 속은 고객님은 매출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걔네들 이제 경험을 남들한테 말함으로써 오케이 그거였어. 그래서 뭐 답 자체는 어렵지 않게 4번이 되지.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있다. 그게 광고가 될 때 셀럽들, 유명인들, 그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걔네가 동경하는 애서 그냥 전혀 무관한 얘기잖아. 자, 근데 이것도 출제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는 조금 이제 유치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난도를 높이진 않는데, 뭐 가능성은 또 이제 가장 이제 애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스타일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 자리던, 여기 흐름 바뀌어서 이 자리에다가 원문에는 없었는데 글의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을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어. 무슨 얘기 이해되지? 그러면 무관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원문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걸 조금 약간 본따려고 했는데 뭔가 원문이 이렇게 쭉 왔어. 원래 원문하고 똑같은데 단어 하나를 바꿔서 걔를 반대 방향 논리로 만들면은 원래 문장에 있었던, 원래 지문에 있었던 문장이 정답이 되는 거, 잘못된 게 되는 거지. 그 방법이 가장 애들이 속아 넘어가더라고. 왜냐면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막 지문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안 본 새로운 문장이야. 찍고 넘어가. 그럼 보통 답의 배치는 그렇게 되면 4번, 5번, 5번에다 많이 두거든. 그럼 마지막 문장은 앞에 뭐 대충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원래 봤던 내용 똑같아. 끝에 한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반대말로 만들어가지고 정답을 만들어버리는 경우. 그게 가장 치사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게 가장 요쪽 유형에서는 애들이 가장 속을 수 있는 형태.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다 봐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이해되겠지? 다 봐야 돼. 그래서 시간이 압박이 있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독해력이 좋아야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단어 열심히 하면서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플라톤 하나만 더 보자. 오늘은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다음 시간은 정상적으로 할게. 31번까지 좀 가볼게. 플라톤. 아우 플라톤 뭐 이거 싫어, 그지? 칸트 이런 애들, 아리스토텔레스. 자, 플라톤은 알규 주장을 했어. 네가 뭔가를 볼 때 어떤 뭔가냐면 여기까지 관계사절이지? 그 스트라이크가 때리다 타격하다는데 너를 때렸다는 게 너한테 그런 인상을 줬다는 거야. 아름다운 것으로서 너한테 인상을 주는 뭔가를 봤을 때, 뭐 아름다운 장미를 봤다 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구조적으로는 대절의 문장은 요거고 요거는 부사절 수식어에 해당하는 요게 들어온 거지. 자기가 이랬을 때 너는 정말로 보고 있는 거야.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반영을. 네가 아름다운 무언가 물체를 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일부분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정한 아름다움 이 글의 소재인데 얘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하고는
다른 거지. 얘랑 얘는 같은 게 아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집합처럼 생각하면 얘가 더 범위가 넓은 거야. 일단 처음에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뭐래? 하면서 일단 읽어가는 거잖아. 처음 봤을 때는. 그 뒤에 보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이거 첫 문장 보자마자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거 네가 쓴 글이 되는 건데 우린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수식어에 해당될 텐데 just as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치 뭐처럼 비유하는 거야. 요게 중요하죠. 비유. 뭐처럼이냐면 이 그림이나 심지어 사진도 이 진정한 것들의 일부분만 포착을 한다라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예전에도 이제 뭐 그런 거 관련된 그 교과서의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로사파크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시위 장면을 보도를 할 때 기자가 사진을 찍으면 찍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엄청 많다. 이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단 말이죠. 사진이든 그림이든.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진정한 뭔가를 그림이나 사진도 100%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네가 뭔가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걸 봐도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100%를 보여주진 않아. 뭐 이런 느낌이 여기까지는 됐지? 그 다음에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 즉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form of beauty, 미의 형상 이런 거 자체는 고유명사니까 요 명칭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얘가 좀 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미의 형상이라는 하여간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정한 색이나 형태나 크기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무형의 것과 비슷한 거 아니야? 겉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다 하나 써놓게 인텐저블 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인텐저블. 이게 이제 abstract, 추상적인 거랑 좀 비슷한 건데 텐저블이 유형이고 인텐저블은 무형이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이거 순서에서 되게 요즘에 핫한 거거든.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부정 다음에 rather 하는 거.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보통 이거야. 앞에가 부정이 나와. 그 다음에 rather 또는 instead.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아니다. 오히려 뭐다? 대신에 뭐다. 그러니까 정정해주는 역할을 하면 돼. 뭔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는 거야. 필자가 사람들의 생각을. 이 문장 위치 중요하다. 이제 순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게 특정한 형태가 없고 그거 진정한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개념이야. 숫자 5처럼. 그럼 숫자 5가 추상적 개념이란 얘기지? 이거 일단 써야겠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 컨셉추얼. 개념적인, 추상적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예시를 보면 이제 예시가 나온 거지. 너는 그 숫자 5의 그림을 만들 수 있어. 그림을 그리는 거지. 파란색이나 빨간색 잉크로. 무슨 얘기냐면은 5를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뭐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쓸 수 있다 이거지 뭐. 그런데 숫자 5 그 자체에는 이런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은 no physical form. 숫자 5라는 거는 이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넘버 5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인 거야. 개념.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형태가 있는 걸 표현을 해 놓은 것 뿐인 거고. 이해되니? 그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넘버 5 자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게 요런 형태인 건데, 다만 얘네도 요거 안에 다 5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이 5라는 개념의 일부분만 보여준다는 게 앞에 저 얘기란 말이지. 이해되니? 예시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삼각형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비록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또 역시 no particular color, 역시 특정 색, 크기 이런 게 없지만, 그렇지만 그 triangle이라는 건 somehow 어떻게든 놓여 있어요. 어디에? 각각의 모든 삼각형에 네가 보고 있는. 그러면 여기서도 이 triangle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념이었던 거지. 이해되니? 개념인가?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수학 관련된 지문 나올 때도 이 숫자라는 거는 개념의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뭐 실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에 우리,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다람쥐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30몇 번인가?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아, 그렇다면은 뭐가 개념인 거고 뭐가 실제 형태가 있는 거냐라는 거 구분 정도는 돼야 되겠지? 그래서 미의 형상, 즉 진정한 아름다움은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내에 놓여 있다가 주제가 된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좀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게. 아름다운 것. 요거는 요게 이제 아름다운 것인데, 요거는 그 실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 개념을 할게. 그 다음에 요게 그 진정한 아름다움. 얘는 이제 두 가지 개념 쪼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는 거고, 얘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뭐 형태나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 공식처럼 생각하면 좀 요런 느낌이지? 얘 안에 그 제가 포함되는 거지? 그지? 실체가 있는 거? 유형의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가 하는 거고, 뭐니, 유형 있는 거고, 형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어떤 이제 부분, 진정한 미의 부분만 리플렉션, 반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계속 볼게. 색이나 형태나 크기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기서 미리 얘기했지만 상대 개념으로 가자고. 없고, 얘는 뭐냐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형태가 있지. 아름다운 거는 색이나 그 형태가 있고, 얘가 색이나 크기나 형태가 여기가 없는 거지. 미안. 상대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한글로 써야겠지? 넘버 5. 아니야, 영어로 하자. 넘버 5. 요게 진정 아름다움은 개념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빨강, 뭐 파랑, 잉크로 실제로 표현을 한 거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물리적인 형태가 있고, 여기는 피지컬한 형태가 없고. 한 번만 쓸 걸, 그지? 쓰다 보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삼각형, triangle. 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색이나 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너가 보는 모든 삼각형. 여기서는 요게 이제 네가 볼 수 있다라는 요게 중요한 말이지. 이건 이제 볼 수 없는 거고, 얘는 그래서 뭐 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볼 수 없다. 그지? 상대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미의 형상, 그 다음에 너가 보는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집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느낌인 거지. 저 안에 포함된다 라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쓴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박스 안에 해놓은 것도 읽어보면 추가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어. 자, 우리가 아름다운 걸 인식하는 것은 드러낸다 오직 완벽한 미의 일부분만, 맞는 얘기지. 이거 일부만 보여준다는 게,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집합이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초월해서 넘어서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건드릴 수 있는 거 직접적으로 그걸 넘어서서 존재하는 거잖아. 무형의 개념이었으니까 인텐저블하고 컨셉추얼하고 앱스트랙트한 거니까. 각각의 아름다운 것은 연관이 있다. 더 높은 추상적인 이상과 아이디얼, 그지? 하여간 추상적이야. 아름다움은 완전 이해될 수 있다. 뭘 통해서? 물리적인 겉모습만을 통해서. 그 4번이지, 그지? 물리적 겉모습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 개념이니까 아름다운 것들, 물건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포함한다. 신호를 뭔가에, 그러니까 더 크고 안 보이는 뭔가, 그지? 눈에 보이는 거는 더 큰 그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아까 이제 우리 한 거 요거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모든 아름다운 그 물건들, 대상들은 추상적인 뭔가를 반영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관련이 있다. 완벽하고 이상적인 개념. 그 눈에 보이는 걸 초월해서. 괜찮지? 그래서 이것도. 그 다음에 The form of beauty, 미의 형상,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숨겨져 있지. 하지만 존재하지. 모든 것들 내부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다음에 에스테릭, 이거 미적이냐? 아름다움? 미학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좀 아니지, 벌써 얘기하고, 달려있다. 감정, 느낌하고 개인의 선호하고. 저게 아름답냐, 아니냐라는 거는 개인의 감정과 선호에 의존하는 건 나온 적이 없는 얘기기도 하잖아. 그지? 저게 아름답다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지하는 거, 아름답다고 인지하는 거는 지닌다, 뭔가의 일부분인데 보편적인, 그리고 영원한, 영속적인 뭔가의 일부분을 지닌다 해서 표현 자체를 좀 바꾸는 거가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를 볼 때는. 그걸 보면 돼. 답이 중요한 건 아니야, 항상. 자, 다음에 여기는 문법은 몇 개 없었어요. 몇 개 색깔도 안 들어갔잖아? 요거 뭐 아까 계속 그거잖아. 사실 이제 이거 좀 하기도 좀 그렇지. 요거 that, 목적어 that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격 관계된 명사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이제 something이 단수인데 우리 명사는 볼 때 s가 안 나오면 단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형식이라서 요게 목적격 보호잖아. 그래서 what인 거지? 플라톤이 이거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that은 안 되겠지. 불완전한 구조가 왔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격이요. 앞에 거랑 이렇게 돼서. 콤마 다음에 뭐 what은 못 써. 그게 아니야, 저거는. 그지? 콤마 다음에 못 쓴 거 문장 끝난 다음에 새로운 문장, 추가 문장 줄 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목적격 관계되면서 살린 거고. 이거 접속사 대 살린 거니까 뭐 그렇구나. 이것도 목적격 살린 거니까 그렇구나.